자, 오늘은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급수라는 것은 무한수열의 모든 항을 합의 기호로 연결한 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더하기 땡땡땡 끝없이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또 간단하게 나타내 보고 싶죠. 바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시그마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겠죠. 바로 얘는 A, N의 합이죠. 그런데 N은 1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끝이 없죠.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열의 모든 항을 합의 기호로 연결한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한 요거를 우리는 그동안 SN으로 나타냈었죠. 바로 이 SN이라는 것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는 이걸 급수의 입장에서 보면 급수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딱 n개의 항의 합이니까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급수의 합, 1항부터 무한히 더해 나가는 이 급수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더해도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급수의 합을 바로 부분합, n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AN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한급수, 급수라는 건 끝없이 나가는 거니까 SN에서 바로 n이 어떻게 될 때, 무한히 커질 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SN에서 n이 무한히 커지면 결국 이것은 급수에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SN에서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극한값이 S라는 어떤 값으로서 존재한다면 바로 즉 SN이라는 하나의 수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SN이 S라는 값에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 S를 갖다가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가 존재할 때 급수는 S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은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떤 값 S에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 S를 바로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SN이 발산할 때 우리는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것은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급수라는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1항부터 1항까지 합, 1항부터 2항까지 합, 1항부터 3항까지 합 이렇게 가서 1항부터 n항까지 합 이렇게 SN이라는 수열을 만들어서 이 SN이라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이용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정의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n항까지 합 SN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었나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값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값이 어떤 s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sn의 극한이 s라고 한다면 사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의 극한이라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렇죠. 얘도 역시 s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2에서 배웠어요. an이라는 건 바로 sn에서 s, n-1을 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로 볼 수 있겠죠. 근데 sn의 극한도 s고 sn-1의 극한도 s, 즉 s-s이기 때문에 바로 0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은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명제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그 대우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바로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어떻게 될까요? 수렴하지 않는다. 뭐죠? 바로 발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n이 0이 아닌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 그것들을 무한히 더하게 되면 발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은 an이 진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합도 결국은 진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급수란 1항부터 모든 항을 수열의 모든 항을 합의 기호로 연결한 식으로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무한히 더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n항까지 합 sn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이 sn의 수렴 발산으로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an의 극한은 반드시 0이 된다는 것. 또 이것의 대우. an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